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강좌로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강좌이자 교재입니다. 교재의 강좌 이름이 행렬 벡터 복수평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현행 교육과정상 교과서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무려 실력 정석 책으로 또 강좌로 만나게 돼서 선생님 되게 놀랍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여러분이 참고해서 필요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강의 소개 및 뭐 강의 OT 겸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좌 이름은 행렬 벡터 복수 평면이고 행렬이 사실 예전 교육과정에 있다가 사라진 부분이고요. 벡터는 현재 현행 교육과정 기하에 들어가 있죠. 그죠? 기하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하 중에서 공간 벡터, 3차원 벡터, 공간상의 직선이나 평면의 방정식은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슴이 막 뛰고 있습니다. 이 복소평면은 진짜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적으로 복소평면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20년쯤 전에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에 삭제가 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 교재 및 강좌는요. 예전 교육과정에 있다가 교육과정에 삭제가 된 내용 중에서 수학적으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내용들을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놓고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선생님이 알기로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 강좌를 학생들이 좀 여러 군데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배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이제 OT 겸 강의 소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 크게 지금 이 내용들이 하나의 일관된 목표와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야. 교육과정에 있다 삭제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뭐 방정식과 부등식은 사실 수학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약간 독특한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습니다. 뭐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 그리고 교육과정에 삭제된 부등식의 영역 뭐 이런 내용들에서 요거는 살짝 번외편의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엑기스야. 4단원부터 여기 나와 있는 15단원까지. 이게 하나의 중요한 틀입니다. 하나의 틀. 이거를 상위 과정에서 보면은 뭐 선형대수학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선형대수. 그 선형대수랑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이공계에서 어느 전공을 하건 간에 그 선형대수학이 필수고요. 뭐 인문계에서도 선형대수가 뭐 한마디 이겁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할까요? 뭐 차원이라고 할까요? 뭐 2차원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다른 2차원, 또 다른 3차원, 또 다른 1차원에 선형적으로 대응되는 어떤 거를 다루는 학문이 선형대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보통 우리가 선형 뭐 변환 또는 뭐 대응 관계 같은 걸 이야기를 할 때 1차원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 더하기 2y는 뭐 얼마 이런 거 이제 내가 x 값과 y 값이 결정이 되면은 이것들이 1차원상으로 결합이 돼서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지. 뭐 이런 게 실제로 사용이 됩니까? 사용이 되죠. 뭐 그래서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해. 커피 재료야, 재료. 커피 재료를 사는데 들어가는 뭐 비용. Y가 뭐냐면 그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총 매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을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커피 재료비에다가 사람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2배, 3배 팔리고 사람을 2명, 3명 쓰면은 당연히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1차원 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형적인 뭐 선형 결합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고 뭐 그에 반해서 뭐 루트 x 더하기 y는 얼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비선형적인 그런 결합인데 이야기 좀 왜 하고 있냐 지금 잠깐만 너무 현학적으로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교육과정의 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현학적이면 학생들이 힘들어해. 아마 이 강좌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크게 두 덩어리의 집단이지 않을까. 첫 번째, 여러분이 현재 고3 수험생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 고등학교 1학년 내지는 뭐 중학과정
해서 미리 좀 넓은 수학의 학문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어 한 학생들은 이 강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행렬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뭐 벡터도 말할 수 없고 복수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신 기간이나 수능에 막 치여서 공부를 하면은 이 공부하다가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되죠. 당장 내일 모레 보는 시험이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미리 공부를 할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통 뭐 중3에서 과거나 영재고 시험이 끝났어. 이제 내가 좀 수학을 넓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위 과정, 그러니까 대학 과정에서 내가 선형대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내가 행렬의 기초, 뭐 벡터의 연산, 뭐 이런 좀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쌓고 싶어 하는 경우는 또 이 강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수학을 잘하고 싶은 여러 초, 중, 고, 대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 하면은요. 방금 방정식, 부등식은 뭐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좀 가볍게 할 겁니다. 행렬 파트는 원래 교육과정상은 행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파고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조금 달라요. 행렬 자체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이 행렬이 나중에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특히 이제 1차원적인 연산을 하는데, 선형적인 연산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툴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뭐 가우스 소거법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뭐 정석 교재는 없지만 대학 과정의 내용을 살짝 설명해 줄 거예요. 가우스 소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복잡한 연립 방정식 같은 것들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변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 요 정석 책에는요,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을 또 다른 좌표 평면상의 점으로 특정 변환식을 이용해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을 시키는 건데, 그게 또 뭐 벡터랑도 연관이 돼 있고, 그 연산하는 툴이 바로 행렬을 이용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도 행렬이 계속 사용이 되고요. 뭐 교육과정상으로 예전에 요 행렬 단어는 문이과 공통 과목이었고요. 요 변화는 이과에서 좀 이렇게 특정 학생들만 배웠던 부분입니다. 벡터는요, 지금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과 수험생들이 벡터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는 기하 과목의 벡터를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당연히 그걸 먼저 하셔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기초 벡터 내용도 앞부분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 벡터를 갖다가 3차원상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벡터의 강력한 점이 뭔 줄 알아? 벡터 하면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화살표입니다. 뭐 화살표입니다. 뭐 길이는 벡터의 크기입니다. 화살 방향은 뭐 방향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벡터의 가장 강력한 점은요, 나중에 우리가 차원을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D, 1차원상에서 왔다 갔다. 보통 고등 과정의 내용들은 2D죠, 2D. 좌표 평면상의 X축과 Y축상의 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를 3D, 3차원상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럼 3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종이에다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은 지난 한 점과 기울기로 구하지. 근데 3차원상에서 직선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3차원상의 직선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3차원상의 직선을 기울기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벡터를 통해서 특정 벡터에 평행한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뭐 위치 벡터 관점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3차원상의 벡터를 확장할 수가 있고, 더 엄청난 거는요,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4차원 이상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지. 시간도 하나의 공간이잖아. 그래서 뭐 앞뒤, 양옆, 위, 아래 해가지고 3차원이 있고, 시간도 하나의 공간이니까 최소한 4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더 이야기할까요? 끈 이론에 의해서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11차원 이상이 돼야지 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 지금 강좌 진행하면서 물리 이야기랑 수학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좀 라이트한 부분인데 또 약간은 넓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3차원 상에서까지는 연산을 우리가 x, y, z로 고교 과정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를 n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 n차원 상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11차원 상상이 되니? 11차원 상의 어떤 점들의 이동을 갖다 연산할 수 있겠니?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툴이 바로 벡터예요, 벡터.
시점과 종점, 11차원상의 어떤 시점과 뭐 n차원상의, 그리고 또 하나가 행렬입니다. 행렬을 이용하면은 n by n, n 곱하기 n 행렬을 이용하면은 n차원상의 이 연산들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선형대수학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 막 연산이라는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이런 게 아니라 좀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대중적인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고교 과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벡터를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n 차원상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16, 17 단원이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소평면이 뭐냐면은 복소평면? 복소수 맞습니다. 복소수.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좌표계는 직교 좌표계를 배우죠. 직교 좌표계. X, Y, 여기가 수직인 원점 직교 좌표계를 배웁니다. 뭐 이름이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르고요. 뭐 영어로 칼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우리가 점을 찍으면 x, y라고 놓고 이 점들이 뭐 어떤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고등과정의 함수이고 그래프이고 도형이고 이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거를 3차원상에서 확장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x축, y축, z축까지 확장을 하게 되고 이제 공간상에서 x, y, z 이거는 이제 기하 과목에서 공간좌표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고교 과정의 끝이야.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 그치? 그리고 옆에 분필이 존재하잖아. 이걸 이제 기술을 하려고 그래. 수식으로 쓰려고 그래. 내가 뭐 1990 몇 년도 90 아니고 2020 몇 년도에 어디서 어디에 있다가 이동을 했다. 이랬다 이제 수식으로 뭐 어떻게 수학 기록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내가 3차원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면은 차원을 높여서 무언가를 하셔야 하고 또 하나가 별들의 운동, 뭐 지구의 운동, 물체가 원형으로 움직일 때 이럴 때는 이런 직교 좌표계가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대학 과정 가면은 좌표계를 XY축이 아니라 뭐 원형상에서 원형 좌표계를 배우기도 하고 공간상에서 구면 좌표계를 배우기도 하고 원통 좌표계를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교 과정으로 한정된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넓게 배우면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물체 운동을 기술할 때 편리한 좌표계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편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좌표계 중에 하나가 이 X, Y, Z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요. 실수야, 실수. 실수야, 실수. 실수면 실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 2, 3, 4 점을 찍잖아. 이런 게 전부 다 실수축이야. 이것도 실수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R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수축에 해당하는 X축, Y축 모두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평면 좌표계를 이용하는 건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운동 기술을 할 때 복소수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허수 부위를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소수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A 더하기 B I꼴로 표현하잖아. 단 A, B는 실수. 이런 식도 좌표계를 표현해서 어떤 상황을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복소 좌표계야. 복소 좌표계. 그래서 보통 실수에 해당하는 요 실수부에 해당하는 뭐 요걸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허수부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2 더하기 3i가 되면 여기다 좌표로 이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3i만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어디에 사용할 수가 있고 왜 이게 유용한지는 당연히 요 16, 17단을 배울 때 배우게 됩니다. 실로 놀라운 아주 강력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쌤은요 공간 벡터나 행렬이나 이 복소평면 파트는요 고교 과정에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고 대학 가면은 대학교 과정 가서 어마어마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교육 과정상 교육 과정이 좀 축소되면서 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모든 학생을 수학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논리적인 부분을 키우기 위한 걸 교육과가 바뀌면서 상당 부분 축소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 교재와 강좌를 통해서 쌤이 울분을 표출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강의들이 좀 라이트해요. 뭐냐면 이 안에 해당하는 내용들 막 문제풀이하고 막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사용되고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고등관 공부를 하다가 좀 힘들다,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라이트하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행렬 한번 공부해 볼까, 복수평면 한번 공부해 볼까, 더 머리가 아픕니까? 그러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쌤은 바로 1강 1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